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 고통의 이해 네 번째 강의에 관련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과제를 읽고 느낀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의 과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는가 하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 과격한 생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격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다 또는 우리 속에 악마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별로 거부감을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상하긴 해요. 나 자신을 이기적인 존재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내 속에 천사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악마는 받아들이는데 천사를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마도 우리가 받은 교육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배웠고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저는 이제 이런저런 공부를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존재다라고 하는 주장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완벽하게 100% 다 뒤집어 엎지는 못하지만 우리 속에는 그러한 본성 속에는 그런 악마의 속성이 분명히 있고요. 이기적 속성이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과 동시에 같은 정도로 천사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최근 들어서는 제가 이제 나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학술적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 사실들을 잘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깨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저도 옛날 대학 입학시험에 나왔던 걸 기억나거든요. 정답이 뭐였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다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질서가 잡힌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걸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했다고 한 말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담 스미스가 한 말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면서 의도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였다는 사실들이 최근에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동시에 인간 본성에 관련된 도덕 철학 책을 또 더 중시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저서 중에서 자기는 도덕 철학자로 묘비명이 써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경제학자로보다는 도덕 철학자로 더 알려지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합리적 구조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심퍼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공감이죠. 동정, 공감. 이런 것들을 그 자기 경제 이론의 아주 핵심을 삼고 있어요. 그런데 후세 사람들은 그것들은 다 사상해버리죠. 지워버리고 보이지 않는 손만 가져와서 우리 경제 구조를 합리화하는 그런 논리를 삼았다는 사실들이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에서 제시한 그런 의견들이 그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나온 거라고 이해를 하긴 해요. 이해를 하긴 하지만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 하는 사실을 좀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선행을 하며 악행을 방지하는 행동을 동시에 하기엔 생각보다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하잖아요, 벌써. 지금까지는 악행을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남에게 피해만 주지 말자라는 생각을 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살면 된다.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적극적인 의미보다는 악행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의 어떤 규범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과연 잘못된 생각이었나 하는 질문을 했어요, 이 학생은. 잘못된 생각은 아니겠죠? 그죠?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모토가 되는 것은 옳아요. 또 악행을 하지 말자, 또 내가 선행을 못하더라도 악행을 저지르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소극적인 의미에서 어떤 도덕 규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 속에는 천사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천사를 좀 억압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꼭 선행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선행과 악행을 구분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천사 악마라고 그게 표현했을 뿐이지만 내 속에는 어떤 그 선한 감정과 악한 감정이 동시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뭐 인위적인 선행, 인위적인 악행이 아니라 본성의 측면에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천사와 악마라는 것은 본성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인위적인 그 판단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학생은요, 시민의식이 극한에 다다르면 내면의 악마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랬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너무 학생 말대로 유토피아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두 가지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조절해가면서 하는 것이 올바른 상황까지, 우리 속에 있는 악마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천사만을 살려내는 것이 윤리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속에 악마가 모두 사라졌을 때 이 세상은 얼마나 재미없는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천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재미있을까요? 저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당위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본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악마가 고통이고 이를 극복하고 성장하면서 얻어지는 새로운 자아가 천사라고 큰 맥락에서 이해했는데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요. 악마를 극복하고 천사를 뭐 키우자, 이게 아니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 속에 나는 악마이기도 하고 천사이기도 하다. 내 속에 악마도 사랑하고 내 속에 천사도 사랑해야 된다. 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 악행, 행동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 내 욕망을 중심으로 보자는 겁니다. 내 속에는 내 악마의 욕망도 있고 천사의 욕망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선행, 악행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윤리를 얘기할 때 과잉 진로에 욕망이 있잖아요, 우리. 조금 더 진로 더하면 진로 더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악마가 아니라 내 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그것을 꺼려하는 또 그런 본성도 내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어느 하나만 키워서 하나를 죽이지 말자는 겁니다. 두 개를 다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된 판단이 되는 거고 윤리적인 삶이 되는 거고 도덕적인 삶이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다른 질문도 되게 다 비슷한 그런 전제하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신문에 나오는 강력한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은 악마와 천사가 둘 다 존재하는데 태어난 후에 세상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악마가 천사에 비해 커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내 속에 있었던 악마가 지나치게 커진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 적대적이면은, 나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이면은 내 속에 있는 천사와 악마 중에서 악마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나는 생존하고자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발현되기도 하지만 내 속에서도 그런 갈등 관계가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올린 질문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해. 뭐 문장들은 다르고 맥락도 다르지만 뭐 그래요. 선한 면은 가소평가하고 악한 면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나에 대해서는 선한 면을 과대평가하고 악한 면을 가소평가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거꾸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 삶을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삶을 그렇게 영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강의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더 성찰을 통해서 내 속에도 악마가 있다는 것, 또 나하고 적대적인 사람 속에서도 그 속에도 천사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인정했을 때 어떤 그 새로운 건설적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토피의 원인은 우리 면역체계가 세상을 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아토피라는 게 자가 면역이죠. 자가 면역인데 자가 면역이라는 것은 왜 생기느냐 하면요. 내가 어렸을 때 내 면역계가 이제 트레이닝을 받잖아요. 우리가 골수에서 림포사이트가 만들어지면 얘네들은 흉선으로 가죠. 타이무스로 갑니다. 가서 거기서 그 대부분이 죽어버려요.
골수에 생겼던 그 뭐죠? 줄기세포, 가 충선으로 가면 거기서는 그 대부분의 한 90%가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죽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이것은 나 스스로를 공격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는 세포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나를 공격하지 않고 나와 셀프와 넌 셀프를 구분하는 그런 것이 면역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면역계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어떤 그런 외부 환경들을 경험을 하잖아요. 어려서 막 흙도 만지고 막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면 그 바깥의 환경을 계속 접하잖아요. 그럼 면역계가 이거는 바깥에 속하는 거지만 거구나. 그래서 내 면역계 훈련시키거든요. 그래서 환경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면역계가. 근데 이제 우리 현대인들은 그걸 너무 지나치게 깨끗해졌잖아요. 기생충도 없고 너무 지나치게 위생적으로 살죠. 물론 그래서 병도 생기지만 그러니까 그런 트레이닝을 받을 기회를 못 가졌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 자가 면역성을 발휘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을 품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 면역계와 세상과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못한 결과가 아토피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요. 자신이 받는 고통이나 상황이 여유가 없거나 급박한 상황이라면 이타적인 마음보다는 본인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본능이 있지 않을까. 당연하죠.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타인의 고통을 봤을 때 물론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구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게. 쉬운 건 아닌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숙련을 거쳐서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본능적으로 돕는 행동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강의에서도 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책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고, 그런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여러분들 알 수 있는 사례는 그거죠. 뭐, 한 10년 내쯤 됐나요? 일본 도쿄 지하철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일본인 취객을 구하고 자기가 죽은 사례가 있었죠. 그게 그 사람이 제가 천사와 악마의 싸우면서 천사가 이겨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고민을 많이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바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인류가 진화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해서 뭐 판단을 해서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본성적으로 직관에 의해서 행동하기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천사라고 하는 거, 내 속에 천사가 있다, 또 다른 사람 속에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 학생도 악한 존재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다라는 거죠. 라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 동양 사상에 보면 성선설, 성악설 있잖아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성선설이 받아들여지죠. 맹자의 성선설, 그다음에 순자의 성악설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교 전통에 받아들여서 성선설이 받아들여졌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그 악의 속성도 역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다음에 본성에 충실한 동물에게서도 천사와 악마 양면적인 모습을 보는 사례가 있는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장 그 유튜브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동물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또 위기 상황에서 서로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 예를 들면 뭐 사람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물원에 동물이 구덩이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들 속에서도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영장류로 가면 더 많아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악마는 동시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학생은 이제 환자하고 관계를 얘기했어요. 오랜 시간 환자를 문진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음에도 환자의 고통이 완화되지 않거나 고통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무슨 해결 방법이 있겠어요. 그냥 그 상황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제가 무슨 여기서 무슨 뭐 고통을 이해하라고 한다고 해서 끝까지 뭐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환자에 몰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노력을 한다는 거지. 끝까지 내가 무슨 뭐 나를 포기하고 환자의 고통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뭐 나를 희생하고 그런 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이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이 있고 각자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반면 일부는 고통을 참지 못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며 고통을 발산합니다. 이런 관계는 불평등하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아픈 걸 막 표현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걸 감내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불평등하다는 거죠. 어떤 사회가 더 좋은 사회일까요? 고통을 표현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일까요? 아니면은 그게 내가 고통을 표현하면 남에게 피해가 가니까 나는 그냥 스스로 눌러서 참고 살아가야 하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일까요? 자, 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거죠. 뭔가를 어떤 느낌을 공유하고 뭐 자원도 같이 공유하는 것이고요. 느낌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최근 들어서는요, 고통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다른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의 추천드리고 싶은 좋은 책이 하나 있어서 추천드리면요,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만성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어떤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페미니스트예요. 페미니스트 여자분이 쓴 책인데 진단명도 나오지 않는 그런 만성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통의 경험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제목이 재밌죠.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아프면 미안해야만 했어요. 그렇죠?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죄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책에서는 당당하게 아파도 미안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난 아픈 사람을 우리 사회가 같이 보듬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회 본래 모습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타인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것이고, 그렇게 보듬을 수 있는 사회에서 그 고통은 훨씬 더 경감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서로 간의 관계에서 어떤 이렇게 서로 단절되어 있는 관계들을 존재로서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구공과 스폰지를 비교하면 돼요. 여러분들 생각들은 주로 당구공의 은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타자와의 관계가 당구공 같은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물리적인 관계. 저는 그걸 스폰지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폰지처럼 서로 섞이기도 하고 서로 애매모호하게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런 게 세상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런 세상이 훨씬 더 개인들의 고통이 참을 만한 고통이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대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